제가 죄송한데 TV조선 출연을 하지 않습니다. 팟캐스트의 고성국, 팟캐스트의 김문수 소리를 들었지만 TV조선의 섭외 전화를 거절한 김수민의 뉴스 밑장. 네, 반갑습니다. TV조선엔 평생 출연하지 않는 김수민입니다. 출연료가 쌌던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저보고 김문수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저보고 김문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어디요? 네, 물어볼 것입니다. 네. 그리고 김수민은 아직 삭발 안 했어요. 아니 그리고 김문수 정도 되면 좋은 거지. 도지사를 두 도지사도 번이나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네, 대통령 김수민은 후보도 하고. 고작 시의원 했는데. 그러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도 거대 정당의 스카우트 제의를 다 거절했던 사람인데 이제 와가지고 김문수 고성국처럼 될 것 같냐? 멍청한 놈들아. 네. 참 그 말이라고는 안 들어. TV조선 가지 그랬어요. 한번. TV조선 절대 출연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채널 A와 TV조선은 출연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나보고 무슨 저 새끼 김수민은 저러다가 맛이 가서 변절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놈들은 민주당 패널 TV조선 출연하는 것부터 뭐라 그래봐. 저는 사실 그분들에 대해서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너네는 얘기해야 돼. 이 방송을 들으시는 TV조선 채널A 관계자 여러분, 저는 언제든지 네. 적극적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작가분한테 연결해드릴까요? 우리 저 출연료를 네. 많이 주면 네. 김수민 한 명 값으로 전용길 이창원이 같이 나가는 걸로. 그리고 저는 TV조선에 출연을 거부할 때도 작가분한테는 굉장히 정중하게 예, 그리고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한테 성질을 내가지고 그렇지. 화풀이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냥 제가 TV조선 안 나가면 돼요. 네. 근데 만약에 TV조선 사장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깜짝거리면서 이제 그 정도 됐으면 우리 방송에도 나올 때 됐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야야야 이렇게 제가 호통을 치겠지만 작가분한테 제가 화풀이를 하면 안 되겠는데 영리한 거죠. 네. 이 TV조선 작가가 어느 날 그렇지 다른 데로 갈 수 있거든. 다른 데로 갈 수 있거든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TV조선인지 채널A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네. 그런 채널에서 일하는 작가가 다른 언론으로 옮겼는데 그 작가가 그 문제의 종편에 있을 때 모 개혁 성향 인사에게 네. 출연 제의를 했는데 제의가 아니죠. 요청이죠. 거부를 당했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완전히 사람을 깔아뭉개는 니 지금 나한테 연락했냐? 이런 투에 네, 그런 새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새끼는 진보 개혁판을 떠나야 됩니다. 맞아요. 네. 거기 일하시는 작가분들 대부분 다 프리랜서들이고 소위 말하는 일용직이거든요. 프로그램 한 편으로 이렇게 네. 보통 급여를 받는. 그리고 네. 작가들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TV조선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송국들도 다 네.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네, 근데 문제는 그 새끼가 졸라 유명해져가지고 네. 졸라 출세했어요. 누군데? 어, 마이크 끄고 얘기해. 방송 끝나고. 네, 그런 새끼는 되지 말자라고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시는 패널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야, 사업계획서 여기 돈 안 되는 거, 돈 되는 거 두 개 있는데 돈 안 되는 거 다 깎고 돈 되는 거 100%! 인디문학의 김재원, 이창원! 예. 경상도 아재로 거듭나고 있는 이창원입니다. 게시판에 네.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이 갑자기 막 보이길래 김수민이 네. 또 나에 대해서 악플을 달았나? 이런 거 네. 봤는데 이 호평 일색이었습니다. 잠깐 김재원 얘기를 하자면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시제도 개혁안이랍시고 안을 내놨는데 수시 이거 다 폐지, 학종 다 폐지해버리고 100% 정시 수능으로 한다고. 이거 마치 선거제도 개혁안을 자유한국당에서 비례대표 다 폐지하고 전원 소선거구로 하는 거랑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혹시가 아니라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이창원 대표도 돈 안 되는 인디스러운 사업은 다 깎고 왜 그래요? 돈 되는 것만 100% 채우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돈 되는 거는 몰래 하고 돈 안 되는 거를 막 이렇게 알리고 있지. 이창원 네. 대표가 인디053이 경북도에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간 의성의 이웃사촌 시범마을 예. 문화 관련 사업을 또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아니 의성에서는 그 임미애 의원 나왔을 때 네. 무슨 사업이죠? 청년들이 그러니까 뭐 하는. 그 비슷한 그 동네 네. 그 거기 또 동네에 이웃 사촌 이런 걸 합니까? 네. 그
목욕탕을 네. 하나 이제 문을 닫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인구가 계속 빠지니까 네. 목욕탕이 이제 문을 닫았는데 그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네.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마 10월 한 중순에서 11월 정도 되면 네. 획기적인 공간을 하나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의성으로 오세요. 그러면 거기서 공개 방송 한번. 공개방송 목욕탕에서 좋네. 여탕에 한번 들어가주게 전부 다. 여탕에 여성분 없으면 여탕이 아니죠. 저런 성인지 감수성 떨어지는 발언을. 그게 아니라 사람이 안 들어오게 하면은 여탕이 아니니까 그냥 탕이니까요. 뭔 얘기야? 지난번에 하여튼 우리 추석 특집. 와 이거 네. 하드캐리.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 줄이야. 이창원의 내면에 있던 네, 잠자던 아재가 깨어났어. 아니 나도 원래 그런 인간인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 나하고 좀 정서도 비슷하고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겠어 그냥. 그리고 진짜 웃겼던 게 저는 이거 길 가다가 빵 터져 버려가지고 제가 듣고도 그리고 제가 주변에 아는 청취자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 2편 시트콤 2편 하다 보면 이제 박근혜가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젊었을 때 수행하면서 이미 뭐 단련된 지도자였다는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죠. 아재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천용길 씨가 연기한 그 조카가 최태민 만나러 해외 순방을 갔다던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창원 대표가 최태민은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데 띠롱하면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데라고 네, 갑자기 아재 잘 연기를 하다가 약간 이상한 아재로 다른 아재로 빙의가 되셨어요. 근데 그 아재가 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최근에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가 또 조원진 신동아랑 인터뷰한 기사 네. 네, 기사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메시지를 어떻게 받냐 네. 이걸 뭐 면회를 했다 아니면 편지를 받았다 서신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교감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게 영적으로 교류하는 이창원 대표의 우리 팟캐스트를 들은 게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소리로 등장한 두 번째 패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창원 대표가 국민 아재 연기를 했다면 이분은 국민 조카의 연기를 했죠. 우리 청취자 만인의 오촌 조카 팟캐스트의 조범동 전용길 돈 되는 거 좀 소개시켜줘봐. 아니 난 와 조카 빨리 들어와. 아니 펀드도 없는데 이 삼촌이 네. 돈도 안 태워주는데. 네, 우리 천영길 편집장이 또 그 조카 연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재한테는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많이 밀렸습니다. 네. 캐릭터가 확실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재 감성을 따라가기에는 네. 제가 아직까지 TK스러움이 부족했다. 근데 거기에 조카는 뭐 나이가 극 중에서 20대 후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TK스러움이 넘칠 수는 없었겠죠. 네. 그리고 또 다른 TK스러움이 있는 거지. 그리고 참고로 저는 고향이 TK가 아닙니다. 네. 네? 네. 어디예요? PK입니다. PK. 부산경남. 네. 그 영양 그쪽이라 그랬어요? 본적은 영양이고 출생지는 경남 마산. 마산. 그렇구나. 그래서 이 TK 아재랑은 조금 다를 수밖에. 마산 아재 더 빡세. 얼마나 다르다고. 마산에는 언제까지 사셨어요? 마산 창원에서 12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럼 진짜 고향이네. 뭐 그 지역에 습속이 있겠네. 그렇죠. 네. 저는 뭐 대구가 아직도 제 고향이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뭔 소리야 이게? 대구가 고향이 아니라서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게 무슨 소리야? 대구가 고향인 분들은 네. 자유한국당은 정말 우리를 지켜주는 대표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하거나 네. 또는 그게 아니면 자유한국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고하는 게 훨씬 이 대구 지역에서 강한 것 같은데. 오히려 대구에서. 네. 그래서 이 최근에 조범동 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네. 자유한국당은 없어져야 될, 쓸어버려야 될 정당이다라고 네. 표현하는 게 굉장히 조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안 불편한데 쓸어버리고 싶은데. 네. 악플이 달리겠군요. 어쩐지 자유한국당 그 사무처장하고 전화할 때 보면 되게 즐거워해. 우리 공화당 더 좋아하지 않나? 우리 공화당 좋아하고.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조원진 사생 팬처럼 따라다니고. 아 팬입니다. 아니 내가 그 게시판에 보니까 어떤 녀석이 우리 세 명을 보통 나만 욕하거든. 근데 우리 세 명을 다 욕하면서 네. 이 인간들은 민주당을 찍지도 않는 인간들이다. 그럼 찍는 줄 알고 이거 들었냐? 저 천연기는 민주당 많이 찍었던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나도 찍은 적 있죠 당연히. 내가 살아보면서 투표했던 투표 용지 장수가 대략 40장쯤 되더라고요. 2002년 대선부터 해서 네. 그 중에 내가 3장은 민주당 찍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당선됐습니다. 캐스팅 보트야 내가. 그리고 저는 자유한국당을 찍은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댓글을 찾지를 못하겠네.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내가 40장 중에 3장이랑 민주당 줬는데 다 받아야겠다고. 돌려받아야겠다고 하니까 그건 또 고맙대요. 김수민이랑 똘똘마리가 당해서 네. 우리도 그래. 같이 댓글로 욕을 먹는 게 약간은 좀 기분이 상했어요. 우리가 무슨 입진보야. 네. 우리는 보수지 보수. 아니 우린 진보가 아니야. 우리는 진보가 아닌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입은 맞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색깔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김수민만큼 급도 안 되는데. 그러게. 고맙습니다. TV조선 나올 뻔한 사람인데. 네. 그리고 이제 압도적 최고 최욱이란 사람이 김문수 2019 버전이라고. 김문수 2019 버전은 김문수겠지. 뭔 소리야 이게. 아, 참 진짜 이 사고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할 줄 아는 말이 김문수, 고성국. 네. 근데 김문수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가 이제 최근에 조국 장관이라든지 그 쉴드 부대들 욕을 하고 있는데 네. 뭐 까지 말라. 네가 무슨 자격으로 까냐. 그렇게 치면 너는 무슨 자격으로 김문수를 까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김문수 막 고문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일생 동안 까방권 받아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네. 성역 없이 하는 것 뿐이고. 방금 성욕 없이 그런 거. 김수민이 혼자 많이 오래 있더니만 이상해졌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이창원 대표가 네, 뭐 눈에는 뭐한 그렇지. 그렇죠. 조국 논란으로. 조국 논란. 네. 이제 근데 이 조국 논란이 경상북도로 들어온 적이 있었죠. 그렇죠. 동양대. 네, 동양대학교 최성해. 네. 네. 최성해 요새 좀 없어졌어요. 요즘, 학력 위조 논란 이후에 네, 언론에서 네. 갑자기 또 사라졌어요. 최성해. 아니 이렇게 최성해의 이제 약간 별건이 성립한 거 아니에요? 요번에 네. 학력 위조. 네. 근데 이거는 좀 돌고 있던 얘기가 없었나요? 돌고 있던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학력 부분은 사실 의심을 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확인을 해가지고 뭐 미국의 무슨 대학교에 그런 과정이 없다더라. 네. 이런 거는 이제 지역사회에서도 학력 부분에 대한 얘기가 쉽게 돌만한데 좀 궁금한 건 왜 이제서야 터졌는가 이거예요. 예, 그만큼 무관심했던 것인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동양대학교가 네. 상대적으로 이제 지역 대학교이긴 하지만 대구권 대학은 또 아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외지에 있는 또 대학이다 보니까 나는 최성해라는 사람도 처음 들어봤거든. 이번에 그렇죠. 사실 동양대학교가 공무원 사관학교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되게 좀 저는 약간 학교 좀 비웃었었거든요. 아니 무슨 학교가 공무원 사관학교냐고 이게 저게 대학이냐. 아 대학의 본령답지는 않다. 네. 근데 이제 뭐 진중권 교수나 정겸심 교수나 조국 그 얘기는 많이 나왔었어요. 그 조국 교수가 당시 교수가 여기 자주 왔다 이러면서 이제 고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교수로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저 학교가 조금 달라지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이미지가 오히려 있었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총장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북부권역 기자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다들 동양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보도자료가 들어오면 그냥 오는갑다 그렇죠. 정도만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전에 뭔가 큰 사학 비리가 터졌거나 네. 뭐 대구의 계명대학교처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혼자 누가 독재를 했다거나 네. 뭐 영남대학교처럼 이렇게 박정희와 뭐 정권과 연관이 되어 있다거나 뭐 이런 그렇죠.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사립대학교 총장의 경우에는
실제 박사학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총장을 할 그렇죠.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야 있지.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지가 세워서 지가 오래 앉아서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 동양대학교가 설립되던 당시에는 공과대학교였거든요. 전문대 그렇죠. 네, 네. 공과대였었는데 학교를 설립한 게 최성해 총장의 아버지였어요. 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최성해 총장한테 최성해 총장이 미국에서 학위도 받고 왔고 하니까 학위 받아왔다더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도 속은 거야? 총장 자리를 네. 물려받게 된 거죠. 최성해 총장의 학력에 대해서는 아무도 크게 관심을 그랬죠. 가지지 않았다는 게 네. 저는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허술하다는 거죠, 이만큼. 네. 사회적인 감시나 이런 것들이. 이게 유시민 씨랑 김두관 의원이 전화 걸었다고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사자들은 외압은 아니었다. 압력 넣으려고 한 게 아니었다. 근데 그 다음 말 이제 친해서 전화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친해주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 최성해 총장이 동생에게 네. 캠퍼스 신축 공사를 맡겼어요. 그 업체에다가.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내로남불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조국 장관 동생이 그 업체에서 건설업을 맡아가지고 학교 공사한 거는 미담이고 애따 맡은 거고, 그러면 최성해 동생이 한 거는 이건 사실은 벌금까지 물었어요. 네. 그런 문제들이 이제 같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립학교라는 게, 예. 그리고 이제 추격적으로 그 조국 장관의 동생이 운영했다는 건설업체가 네. 페이퍼 업체다. 라는 보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을 공사한다고 했는데 그 학교에 테니스장을 지은 적이 없다. 이 보도가 같이 나왔어요. 네. 그 저는 동양대도 동양대고 웅동학원도 웅동학원이고 이 대한민국 사립학교의 문제 또 다시 드러난 게 아닌가. 그리고 뭐 동양대는 한 건 더 좀 새롭게 드러난 게 이 불똥이 또 튀어서 네. 최교일 국회의원으로 또 튀었어요. 그렇죠. 영주잖아. 네. 의심할 수 있지 당연히. 그러니까 영주이기도 하고 네. 이것도 저 안동현 BC가 보도를 했었는데요. 영주 시의원이 익명으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그 A 의원 아니겠죠?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동양대에 노후한 건물이 있는데 이 노후한 건물을 영주시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네. 이렇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최교일 의원의 네네. 압박이 있었다라는 인터뷰가 나왔고 이 과정에서 또 최교일 의원과 그 최성해 총장의 첼시 종친회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네. 저는 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특히 경북 북부 지역에서 같은 첼시 집안이고 이게 종친이었고 종친회에서 행사 때 만났을 거고 이 과정에서 친분이 있었을 것이다. 네. 근데 이게 공적 자산을 세금을 쓰는 데 있어서 활용되어지고 이 특정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특정 학교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진 것들은 이번에 또 의혹이었죠. 자꾸 이게 불똥이 여기저기 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김준성 평론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사회의 시스템 자체가 허술한 부분들을 이번 사태를 들여다보면서 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잣대를 저는 조국 장관 논란에 대해서도 좀 함께 똑같은 기준으로 들이대야 된다. 지금 뭐 사건이 어디까지 번질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확전될 기미가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게 대해서. 네. 특히 조국 장관의 무조건적인 지지자들이 뭐만 자기만 분리하면 다 가짜 뉴스라 그러는데 가짜 뉴스는 누가 퍼뜨리는지 잘 모르겠는 게 일단 딸 문제, 네. 입시 문제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내신 1등급이라고 가짜 뉴스를 자기들이 먼저 퍼뜨렸어요. 네, 저는 그때 신기했던 게 저 성적을 어떻게 알았지? 성적 유출됐다고 나중에 난리 쳐놓고 자기들이 먼저 지원해서 퍼뜨리는 건 뭐야? 근데 영어 성적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잘할 수 있지. 그러니까 한영 외고에서 내신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영어를 못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애초에 그 논문 자체가 제일 저자 그게 논문이 이제 취소가 됐죠. 병리학회에서 취소를 시켰는데 그 논문을 보면 영어를 잘해가지고 그 논문의 제일 저자가 됐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논문 그냥 제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산기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서 이노스 유전자 다형성. 조사 빼고 하나도 모르겠다. 하나도 모르겠다.
단어 하나도 모르겠다. 네, 분만중 신생아에서 가장 흔하게 확인되는 주상기 저산소성 허혈증 뇌병증은 중증의 장기적인 신경학적 결함의 중요한 원인이다. 이게 그나마 좀 쉬운 문장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논문을 쓸 수 있느냐, 예, 그 부분이 아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좀 조국 장관 쪽에 방어를 많이 하시는 논객이 뭐 대표적으로 김어준 씨 아니겠어요? 네, 김어준 씨가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사실 저도 입시 부정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김어준 씨가 딸 논문 문제의 핵심은 입시에 그 논문은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 장관 지지자분들이 중앙일보를 유독 싫어하세요. 중앙일보 보도가 뭐만 나오면 기레기, 역시 중앙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중앙 썬데이 기사 어떤 거를 엄청나게 퍼나날랐어요. 그 기사가 뭐였냐면 어학 특기자 전형이었다. 일종의. 그래서 마치 그 기사만 보면은 이제 그 따님의 문제는 별로 없는 것이다라고 드러나는데, 제가 그 기사를 유심히 보니까 어학 특기자 전형이지만 내신 이런 걸 낼 때에 부속 서류로 논문 같은 걸 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거는 원문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제출했다는 서류 목록에 네. 논문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논문은 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해명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조국 장관의 해명도 사실이 아니고, 예, 그 주변에서 그 방어해 주던 사람의 해명도 사실이 아니고 그렇다고요. 네. 어려워요. 네. 따라잡지를 못하겠어. 뭐 너무 그러니까 많아가지고. 아니, 저는 오히려 조국 장관한테 사태가 굉장히 유리하게 전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논란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없게 되었고, 네. 그다음 최근 들어서 이제 진짜 알아먹을 수 없게 됐어. 그러니까 김수민처럼 저렇게 네. 매일 뉴스를 보는 직업적으로 보는 네. 사람도 허덕이는데 네. 우리처럼 이렇게 띄엄띄엄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러니까. 힘들겠어요. 그래서 일단 조국 장관이 했던 해명 중에 어떤 것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미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그게 또 묻히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조 장관이 때를 잘 만났다 이거. 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고, 오히려 억지로 실드를 치려는 사람들이 자꾸 논점을 이탈시키는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들은 정작 안 짚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른 이슈로 어떤 이슈를 덮는 네. 이 행태가 인터넷에서도 자꾸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슈들을 보면서 추석을 네. 지나면서는 네. 이슈를 전혀 따라잡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이 추석 때 장인어른한테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침 저희 장인어른을 집에 가니까 제가 나왔던 방송을 보시고 난 다음 날이었는데 무슨 방송? 그 안동 MBC 사생결담을 네. 보셨는데 최교일 의원과 장욱현 영주시장을 음. 씹어대는 이 방송을 보시고 아, 사위가 씹어대는 네. 거죠. 네. 자네도 조국처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뭐야? 땡큐.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들은 장관 될 수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그래. 네. 그러니까 이거였어요. 이렇게 조국 장관에 대해서 저희 장인어른 70대거든요. 70대인데 이해하고 있는 거는, 가장 비판적으로 보는 거는 쥐가 그렇게 옳은 얘기를 해놓고 네. 정작 돌아보니까 나중에 부메랑이 됐다. 네, 자기가 했던 이야기가 하나도 삶에서 실천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자네도 똑같이 그렇게 씹어대고 똑같은 짓을 할 거 아니냐. 네. 자기는 굉장히 훌륭하신 네, 분이네. 그게 어떻게 하셨지? 그거 하니까 재밌는 것이 2003년 2월 26일에 네.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후에 중앙일보에, 쓰레기 중앙일보에 한 칼럼이 실립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귀하라고 시작을 하는데,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축하 인사가 아닌 경고의 간언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새 정부가 밝힌 10대 국정과제가 현 단계 우리 사회 혁신을 위해 온전히 실현되기를 고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비자가 군주에게 악이 되는 8가지 장애로 열거한 8간이라는 것을 인용해서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글을 올려요. 그러면서 첫째, 동상, 즉 잠자리를 같이 하는 자를 경계하십시오. 향후 각계각층의 이익 집단들은 영부인, 자녀, 며느리, 사위 등의 친인척에게 온갖 연고를 동원해 다면적 단계별 로비를 전개할 것입니다. 피와 살이 섞인 동상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내리시고 이들을 통한 인사청탁이나 정책 조언은 무조건 잘라내십시오. 이런 글을 올리세요. 그리고 쭉쭉쭉쭉쭉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누가 썼느냐? 조국 서울대 교수 법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신의 오촌 조카 때문에
또 부인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걸 보면서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게 이거였어요. 마지막 문단이었는데요. 그리하여 임기 말에 이러한 저의 그럴이 공연한 기후에 불과했음을 입증해 주십시오. 그때까지 시민사회 운동은 바깥에서 감시와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시민사회가 감시와 비판을 조국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민사회 단체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검찰과 또 네티즌만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장관 임명에 대한 찬반은 뭐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어떤 능력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싹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정말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은 너무 그 모든 것을 지지해야 되고 네. 이것을 이제 까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싫게 보이는 이 두 극단적으로 계속해서 전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제가 얼마 전에 제주에 갔다 왔는데 네. 택시를 탔는데 뭐 이러다 저러다 또 아저씨하고 조국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조국이 쓰레기라고 막 제주 기사님이 정말 이게 쓰레기야. 잘생겼잖아요. 그런 쓰레기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막 이랬거든. 그건 좀 별로 좋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엿먹이는 왜요? 거지. 이러니까 막 그때부터 쫙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접점을 찾기가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국 장관이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왕 장관이 된 건 잘했으면 좋겠다. 저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잘할 수밖에 없다. 저는 잘 못할 것이다. 잘 못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람입니다.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뉴스를 하나도 안 보고 왔네. 일주일 동안. 그건 그냥 당신이 그런 극단에 있는 거야. 저는 한번 싸워보자. 왜 그런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잘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 얘기할 테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게 있었어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아니 대통령 임명권자이고 그렇죠. 그리고 결정을 했고 그 다음은 정부가 잘 됐으면 바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런데 이게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 했던 행위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왔다.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만 김재수 전 농림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의결시켜버리고 그리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에 자녀 장학금 문제를 가지고 외교부 장관 결격 사유다라고 강하게 공격을 해버리고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여권의 인사들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결격 사유라고 제시했던 것들이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 가운데 조국 장관 지지자들 가운데 아니 일을 잘하는 걸로 일로 평가해달라. 왜 정책적인 건 안 묻고 다른 가족이나 이런 조국 장관 외부의 일을 자꾸 묻냐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야당일 때 그렇게 했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 문제가 본인하고 관련이 있다 싶으면 파는 거죠,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그럼 자기들은 뭐 우병우 아들 코너링 그걸로 얘기 안 했나? 나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그럼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50대, 60대 층에서 그 나이대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게 노무현 정부 때였잖아요. 그 이전까지 장관이 됐던 사람들을 만약에 털어봤다면 더 있었겠죠. 근데 그 시점에서 나는 장관이 될 거니까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던 사람이 저는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적정선에서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 정치적인 타협으로 정치인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을 왜 검찰의 손을 자꾸 맡기고 또는 이 지지자들의 손에 맡기고 하는 식으로 정치 저는 이거는 검찰 수사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 거 자체가 저는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 작동이 해야 되는데 정치가 지금 전혀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때 9년간 가장 답답했던 것이 정치가 작동 안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계속해서 극단으로 치닫게 되고 뭔가 타협의 접점이 없어지는 부분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것이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이 야당이라는 놈들이 가가지고 머리나 깎고 앉아 있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당은 거기에 대해서 완전 속수무책으로 지금 어떻게 할 줄을 지금 모르고 있고. 한편으로는 여당에 대해서도 불만인 것은 이런 거예요. 아니 야당이나 언론이나 이만큼 문제 제기가 나오면 네.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정치적인 저는 타협점을 찾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제가 그런 의미에서 조국 장관을 드랍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제가 주장했었던 타이밍은 검찰 압수수색 전이었는데 근데 저는 검찰 압수수색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안 했으면 이 진실들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조국 장관도 피해자일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고 저도 그 가능성은 제가 오히려 먼저 얘기했어요. 제가 제일 처음부터 뭐라 그랬냐면 조국 지지자들이 오촌이 무슨 상관이냐고 할 때 조 장관 또 피해자일 수도 있다. 이 얘기를 내가 먼저 했어. 제일 먼저 했어요. 아마 평론가들 중에서. 이제 조 장관 지지자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아직까지 그 가능성은 갖고 있습니다만 근데 분명히 드러난 거는 조 장관이 처음에 해명하기를 8월 19일자에 해명한 거예요. 블루코어 밸류업 1호 펀드 실질 오너가 조 후보자의 친척 조모라는 의혹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 말이 사실과 달라요. 이것들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된 거짓말인지 뭔가를 감추고 있는 건지 이걸 떠나서 사실을 캐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조 장관이 노무현 정부 초기에 썼던 글을 읽어드렸죠. 노무현 정부 끝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받을 때 그때 한겨레 인터뷰에서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결국 참여정부의 사정 시스템이 대통령의 이너서클은 건드리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자, 민정수석의 오촌 조카가 농단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이제 오촌 조카의 행동에 대해서는 옹호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조 장관이 피해자라면 더더욱 그런 거고요. 그 뭐 했습니까? 본인이 그 배우자와 가족이 돈이 들어간 펀드인데 예, 그걸 누가 감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시스템이 붕괴된 게 민정수석의 친인척은 그럼 누가 감시하느냐. 이거는 특별감찰관이 감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석수, 우리가 기억하는 그 이석수 이후에 특별감찰관이 없었습니다. 임명을 못했어요. 이거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등의 야당도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안 해줬어요. 또 밀당하다가. 그 특별감찰관 시스템이 붕괴됐고 민정수석은 사실 민정수석이면 굉장히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오촌 조카가 사실 그 민정수석 이름 팔아먹고 다니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피해자라고 한다면 무능한 것이다. 이 조국 교수도 옛날에 트위터에 그런 글 쓴 적이 있었죠. 알면은 나쁜 거고 모르면 무능한 거다. 같은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장관직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장관을 날릴 만한 장관이라는 직책을 날릴 만한 어떤 혐의 뭐 그런 그러니까 사실 이 관점이야말로 이 관점이 검찰 수사를 부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무에 빨리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위법이 없으니까 괜찮지 않느냐라는 그러니까. 그 논리가 검찰 수사를 오히려 더 강고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뭐 여론전을 빨리 뭐 이렇게 계속 펼칠 게 아니고 이 사태는 뭐 일단은 수사기관 들어왔고 장관 임명이 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제도권 시스템에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지금 저번에 이게 국력 낭비인 것 같거든 나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한 달 넘게 우리가 닥쳐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창훈 대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일을 일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뉴스 봐야 되고. 뉴스 안 봤잖아. 뉴스를 못 보겠다니까 나도.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국 장관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남몰래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한인섭 교수라고. 네. 여기서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로 조국 장관 딸과 또 그 장모 그 단국대 교수한테 허위로 인턴을 발급해줬다고. 네, 이 사람이 웬일로 조용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네, 아주 떠들어대고 상대방을 적폐로 낙인 찍어야 될 그런 사람인데 웬일로 조용하다 했더니 요 문제로 찍혀가지고. 예. 이것도 또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아이고 모르겠네. 방송 어떻게 해 그걸 처음 들으면. 그래가지고 그 입시 문제 이것도 사실은 뭐 명확하게 저는 아직까지 입시 부정이다라고 콕 찍어서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조 장관 딸이 고려대학교에 입시 때 제출했던 서류 몇 가지의 문제가 생겼어요 이미. 예. 그래서 지금 이거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처해져 있고 오히려 이제 어떤 분이 저하고 좀 비슷하게 문재인 정부를 생각해서라도 일단 여론을 감안해서 조 장관을 그 후보자 시절에 드랍시켰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청취자분 중에 일부도 이왕에 됐으니까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시는데 힘이 실릴 상황이 아닙니다. 예, 지금 전방위적으로 그 펀드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되고 있고 그렇죠. 또 익성 이 얘기 나오니까 또 조 장관 지지자들이 익성이 뭐 이명박이랑 연관이 돼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익성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가 저는 익성 벌써 알았고 익성 대표 부대표가 며칠 전에 소환 조사 받은 거 알고 있었어요. 오늘 압수수색 나갔다 그러는데 이제 와가지고 뭐 익성에 관련이 있고 조 장관 부부는 피해자고 익성은 이명박이랑 관련이 있고 이런 식으로 댓글을 또 써제끼고 있습니다. 이건 뭐 며칠 안에 저는 판가름이 날 거라고 봐요. 누가 호구였고 누가 호구로 판에 엮였는지 누가 피해자였고 누가 종범이었고 누가 주범이었는지 이거는 뭐 좀 더 봐야 될 건데 지금 제가 확실하게 이 펀드에서 보이는 거는 조 장관이 이 펀드 문제에서 굉장히 무능했다라는 거고 민정수석이라는 공직에 있는 입장에서 무능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대를 걸기 어렵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해명한 것이 속속 사실로 아닌 게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얘기를 해드리려는데 자꾸 너무 두 분이 모르셔가지고 그리고 블라인드 펀드에 대한 애초에 지지자들의 설명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블라인드 펀드는 돈을 모을 때 투자처를 정해놓지 않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코링크피 업체 정관에도 나와 있지만 운용 보고서를 투자자들한테 내게 돼 있어요. 블라인드 펀드가 끝까지 모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끝까지 모르는 거면 더 문제가 되죠. 자기가 투자한 돈이 어디서 어떻게 굴러다니는지 모르는데 공직자로서는 더더욱 피해야 되는 그런 거였고 그리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사모펀드는 공직자로서 좀 장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엮여있는 회사 중에 WMF라고 원래 영어 교육 업체였다가 갑자기 2차 전지로 바뀌는 이 업체에서는 사람들이 해고됐어요. 사모펀드의 문제, 자본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갑자기 굉장히 순진한 얘기들을 했는데 어쨌든 이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이 펀드, 블라인드 펀드 어쩌고저쩌고 이것도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고 저런 정보까지 지금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막 아는 거잖아. 사실 이건 진짜 저는 아니 조국은 조국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면 되고 나는 윤석열은 윤석열 일을 잘하면 된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좀 이게 지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자, 저런 정보까지 우리가 이게 뉴스의 흐름을 이렇게 따라가야 이건 메인 되나. 뉴스예요. 그러니까 따라가야 되나 싶기도 그러니까 하고. 이게 조 장관이 유리하다는 거야. 예, 이렇게 더 결정적인 뉴스가 나오는 거는 귀에 안 들어가고 있거든. 그 조 장관 지지자들의 피해 의식과는 다르게 현실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호맹 제일 처음에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 문제 이렇게 막 슬금슬금 나올 때 제가 조국 장관이었으면 저는 던지고 부산 간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시민들한테 평가받고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 장관으로 가든지 뭘 하든지 하겠다라고 했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근데 여기까지 사태가 이렇게 뭐 이제는 뭐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다 제도권 시스템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시스템이 저는 국가 시스템이 좀 잘 작동을 해서 아니 왜 시민들이 법무부 장관을 걱정해주고 있냐고 법무부 장관이 시민을 걱정을 해줘야지. 걱정 안 하고 국가 걱정을 하는 건데 사법개혁 검찰개혁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미심쩍은 게 이를테면은 피의사실 공표금지 문제 때문에 이번에 이제 언론 보도 준칙을 건드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법무부에서. 근데 보면은 국회의원, 기업 총수 등등을 블라인드 수사할 수 있도록 이게 무슨 검찰개혁입니까?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마찬가지고 경찰에 하는 짓거리를 봤을 때 그 권한을 경찰한테 준다고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찝찝하게도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끼어든 인물이 버닝썬과 관련된 윤총경인 것도 있고 경찰이 뭐 옳고 검찰이 나쁘고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는 이제 검찰이 끝까지 가야 된다 이거. 그때 저는 압색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해요. 그 기회 다 놓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장담컨대 이 게이트는 이 선에서 안 끝납니다. 앞으로 몇 군데 기업들이 더 나올 것인데 제가 세 군데만 찍어드릴게요. IDS 홀딩스, 주식. IDS 홀딩스, 그 다음에 신라젠,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성 문제에 대해서 특히 김어준 뉴스공장 들으신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익성에 뭐 이명박 경호처 인사가 이사로 들어갔었다. 뭐 그 정도인데 이명박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댓글 게시판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뭐만 하면 뭐 조국 장관 반대하면은 자유한국당 이중되고
이게 지금 현재 현실이에요. 뭐 뉴스에서 뭐 관심 있든 없든 간에 사람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인걸 전 특감 반장 민정수석 조국 밑에서 일했던 그 사람이 지금 정경심 교수 변호사입니다. 네. 이인걸이 어떤 사람이냐, 뭐 민변 출신이냐, 족도 아니고 예, 이명박 내곡동을 덮었던 검사예요.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도 그따위로 처리했던 예, 그런 인물이 정경심 교수 변호인으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MB 아바타입니까? 그렇게 치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가짜뉴스 타령하면서 자기가 가짜뉴스 붙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지 마음에 안 들면 지가 싫어하는 어느 편으로 몰아붙이는 거. 네. 이 행태는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을 것이고 저는 이번 가을에 진영을 막론하고 여러 문제가 있던 것이 다 터질 거라고 봅니다. 한번 두고 봅시다. 네. 저는 그 방금 이야기했던 김수민 평론가의 전망을 들으면서 계속 그러니까 이쪽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조국 장관 지지자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그러니까 절대성과 절대악을 그어놓고 뭐 모든 지지자가 그렇진 않지만 그러니까 사고를 할까라고 했을 때 자유한국당은 없어져야 될 쓸어버려야 될 정당이다. 라고 근데 하는, 쓸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더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오늘의 자유한국당과 5년 뒤의 자유한국당이 같은 존재냐라고 했을 때 다른 존재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존재하고 찍어주는 유권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조금 더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고 합리적인 대화 파트너로 올려놓는 정도의 노력을 조국 장관 지지자들이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조국 장관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해야 되는 네.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청문회 과정과 이만큼 문제가 생겼으면 저도 김순 평론가처럼 8월 말경에 자진 사퇴를 했어야 했다고 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조국 장관이나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앞으로 정권 운영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대화 파트너로 자유한국당을 끊임없이 테이블 위에 링 위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을 끌어당겨서 국민들, 시민들이 더 필요로 하는 의제들을 하나라도 더 가지고 오기 위해서 파트너로 대접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보면 이창원 대표가 아까 택시 운전사분과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지만 제가 만나는 60대 이상의 많은 분들이 그냥 무조건 쓰레기. 그렇죠. 근데 이 조국 장관 지지자들도 똑같은 반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정치가 만들어 버렸다. 이걸 해소하는 게 그러니까 검찰 수사는 어차피 제가 할 게 아니니까 제가 할 수 있고 주변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타협 지점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정치가 그걸 좀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가 필요해요. 진짜 정치가 필요한 시기이고 뭐 상황과 이슈가 막 이래 불거지고 양극단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정말 이렇게 노련한 수준의 정치인들이 이게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안 보이고 이게 야당은 그러니까 이번에 머리 깎아가지고 저 모바일 전국에서 득을 본 사람은 경북대학교 모바일 이식센터밖에 없는 거예요. 그 황교안의 한 건 맞나?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경북대 와서 그 모바일 이식했다고. 그렇게 완벽하게 모바일을 만든 것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리 깎고 앉아 있고, 그 뭐 진짜 대표가 머리 깎으니까 정말 공천 출마 후보자들, 예상자들. 그리고 공천이 잘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특히 공천에서 떨어질 것 같은 많은 분들이 TK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삭발을 하시고 계시죠.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뭐 하는 짓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조국 사태를 지나면서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는 진심으로 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조선일보가 없었으면 조국 장관도 내려왔을 겁니다. 조국 장관 못 내려오게 하는 게 황교안이에요. 적대적 공생관계네. 그 측면 사실 이야기는 이 문제는 진상 규명이 중요해요. 저는 정치 영역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일단 파헤친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검찰 수사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검찰이 나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피의 사실 공표 이게 나오지만
공표했다는 증거도 없고 그리고 저는 우스운 게 피의사실 공표를 언제 지켰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맞습니다. 최순실 보도 나오면 다 박수치고 웃고 네. 성내고 다 했잖아요. 예, 그리고 사문화돼서 누가 처벌받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 상황이고 뭐 언론에서 단독으로 취재해서 깐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거는 보면은 언론 보도가 검찰에서 벌써 밝혀냈을 것보다 한참 뒤쳐져서 나오는 듯한 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는 검찰 수사에 많이 달려 있다고 보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진상 규명의 문제가 진영의 문제로 비화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자유한국당, 조선일보 이런 인간들의 그 책임이 훨씬 대단히 큰 것이죠. 아, 네. 오늘 많이 배우고 가네요. 네. 뭘 배우고 네. 아니, 저는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는 쪽보다는 자유한국당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이 태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근데 했거든요. 저는 그 태도도 속임수인 게 네. 이제 우리 게시판에도 자유한국당 이중대 이렇게 네. 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한당의 존재를 즐기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격하는 건 자한당이 아니라 자기와 의견이 다른 네. 그런데 자한당이 아닌 네. 그런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입진보, 고성국, 김문수 같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한당이라고 공격할 수는 없거든. 근데 정작 이 사람들이 자한당을 없애는데 기여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뭐 박정희와 김일성이 적대적 공생관계 한 그러니까요. 거하고 비슷한 건가? 알고 봤더니 박정희, 김일성 내통하고 있고 7.4운동 성명으로 예, 이런 여론 지형이 이번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 굉장히 좀 화가 날 일이고 저는 끝으로 진짜 오늘 굉장히 준비해온 얘기가 많긴 했었는데 끝으로 논두렁 얘기 예, SBS에서 뭐 조국 장관 어쩌고 기사 쓰면은 바로 논두렁 나옵니다. 특히 SBS는 그 전과가 있으니까. 근데 SBS뿐만 아니라 뭐 한겨레가 쓰든 경향이 쓰든 한국일보가 쓰든 중앙일보가 쓰든 논두렁 얘기 툭 하면 나와요. 그게 이제 피해 사실 공표였었죠. 네. 근데 실제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시계는 있었어요. 시계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고 네. 망치로 시계를 부셨습니다. 부셨다. 그게 유시민 씨가 증언한 거예요. 그 노무현 대통령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조국 장관의 그 진상 규명에 다가가는 보도나 수사에 대해서 논두렁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것이 어쨌거나 사실이었고 자기가 받은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5점을 남겼다고 생각해서 괴로워했던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사태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조국 지지자들이 조국 후보, 그 조국 장관을 엿먹이고 있는 게 뭐냐면 본인이 한 게 아니지 않느냐, 위법이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 사건하고 너무 다른 모습이 아닌가 오히려. 뭐 한 가지만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번 사태를 경유하면서 가장 제가 보기에 문제가 많은 정당 중에 하나는 정의당이었습니다. 최근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하고 난 오늘 여기저기 다 댓글 달리겠구나 네. 또. 아유. 삭발을 하고 나서 정의당에서 논평을 낸 거 혹시 보셨나요? 군대 갈 준비해라 뭐 네, 이러면서 네. 이게 네. 과연 진보 정당이 낼 논평인가? 네. 그리고 조국 정국에서 물타기를 해왔던 정의당이 고작 이 정도 수준인가? 앞서 김수민 평론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언론이나 이 평론하시는 분들이 제시하기 전에 정의당이 그 길을 깔아주는 역할을 저는 했었어야 됐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거는 진상규명해야 될 것이고 네. 자유한국당은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라. 진상규명은 하자라고 하는데 앞장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전 정의당이었다고 보는데 자유한국당을 조롱하고 있는 네. 그 조롱을 즐기고 있는 이 포지션에 정의당이 서 있다는 게 처참하다는 생각이 조롱을 할 들었습니다. 거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네. 굉장히 저차원적인 그렇죠. 조롱이었죠. 제가 댓글 게시판에 다는 것보다 좀 더 못하기도 하는. 그렇죠. 네. 제가 정의당이었으면은 뭐 딴 거 말 필요 없이 뭐 전국 각지의 투쟁 사업장에서 삭발하거나 단식한 거 그걸 건조하게 소개하면서 황교안 거 대비시키는 기법이라든지 이 정도로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 정의당은 사실은 황교안 문제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에서 굉장히 좌고우면하고 네. 여기저기 눈치 보는 네. 그 태도를 취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 찐맛 없었어요, 정의당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가짜뉴스 저는 다시 얘기했지만 가짜뉴스 타령하면서 지가 가짜뉴스 퍼뜨리는 거 도저히 못 봐주겠네. 무슨 조국 관련 기사가 100만 건 넘게 나왔다고. 그거 네이버 검색 오류로 나온 건데. 그거를 체크도 안 해보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대로 받아 적어가서. 그러니까 정치가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게 민주당 리더나 의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댓글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리고 자기 소신대로 말 좀 했다는 그 박용진, 김혜영, 금태섭 여기는 뭐 작살을 나고 있고 예 도대체 뭐 하는 문화인지. 민주당 지지율이 40% 가까이 나오고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조국 장관 비판적이거나 임명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그 조국 장관에 대해서 쓴소리했던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 그 의원이 전체 의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조국 장관의 비판적인 지지층 비중이 더 클걸요? 그럼 그 사람들도 대변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못하게 지금 댓글로 막아대고 이번에 팟캐스트 제가 잘린 거는 사소한 에피소드예요. 저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만둔 팟캐스트는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TV조선에 안 돌아가는 거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TV조선 간 적이 없죠. 돌아갈 데가 없구나. 네. 팟캐스트 자른 그 네. 팟캐스트 네. 관계자 여러분, 이창원과 전용기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가는 거는 네, 이 사람들의 재량 자유고 저는 안 갑니다. 안 가고 뭐 이거는 제가 듣보잡이기 때문에 가벼운 사태로 처리가 되겠지만 나중에 혹여 이 세태가 고쳐지지 못한다면 정말 흑역사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상한 댓글 다는 놈들을 포함해서 경고해 둡니다. 당신들이 하는 짓거리가 2015년에 새누리당이 유승민한테 했던 짓거리랑 뭐가 다르냐. 예, 그 미러링을 하고 있다는 걸 경고하고요. 예, 그리고 양식 있는 지지자들이 이 현상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네, 바로 잡지 않으면 굉장히 여러 사람에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불행한 대한민국의 불행한 일이 벌어질 거다. 예,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박사모, 자유한국당, 친박 이 인간들을 이상입니다. 자, 마무리. 저는 뭐 조 장관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됐기 때문에 아니 저는 지금 상황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 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장관은 장관 일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법무부 한 1,000몇백 명 되겠죠. 한 부처니까. 그 인원을 안 세봤는데. 그렇죠. 네. 검찰 제외하고. 예, 아마 법무 교정 다 해서 공무원들 뭐 그 정도 있을 겁니다. 어찌되고 수장이거든요. 이 조직의 수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넓게 봤었을 때는 다 그 시민들의 수장이기도 하고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기관에서는 동안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일은 뭐 지금 일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못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보고 조국 장관이 살 수 있는 길은 저는 이제는 결과를 내는 것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수사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철저하게도 밝혀내야 되고요. 그래서 윤석열은 윤석열 일을 잘하고 조국은 조국 일을 잘하고 우리는 제발 우리 일을 하자 좀. 그게 이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그게 무슨 무관심이야. 우리 일을 하자는데 정치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일할 게 거기 지금 매몰되어 있냐고. 근데 답답해 죽겠어. 그 말을 못하게 해서 제가 이 시간에 말을 다시 길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김수민은 김수민 일을 하고. 지난 조국 편에서 내가 할 얘기를 충분히 못했어요. 나는 악플 왜 다냐고 추궁받느라고 못했거든. 내가 손가락 자르라 그랬잖아. 이번 시간에도 다 못했어. 예, 언제까지 갈지 저도 피곤합니다 이거. 상황 끝나고 나서 저도 사실은 총정리를 또 한번 해야죠. 사실은 어떻게 갈지는 좀 감을 잡고는 있지만 하루하루가 좀 피곤하긴 합니다. 예.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조국 장관이 계속 버텨야 된다. 힘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전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국회에서 하는 일이고. 그거는 국회에서 하는 일이고. 누가 해도 하는 거예요. 그럼 박상기는 안 했어? 박상기 왜 임명했어 그럼? 그러니까 근데 조국 장관이 언제 그만두실지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는 한다면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전에 천정배 강금실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못했었던 법무부가 관할하고 있는 출입국 관리 업무,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단속이나 강제 추방 정책을 바꿔내는 것, 그리고 교정 업무도 법무부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교도소 내부의 인권 침해 문제, 이것들을 바꿔내고 군 내에
서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에 네. 대한 혐오와 그 이에 대한 처벌 이 세 가지를 조국 장관이 올해 연내에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추진한다면 그거 장관으로서 네. 이 서울대법대 교수 시절 조국의 학자로서의 조국의 모습을 네. 장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거다. 그게 조국 장관이 이야기하는 안가주망에 네. 저는 가깝다고 보고 이걸 한다면 저는 박수 쳐줄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검찰개혁 이야기를 가지고 장관직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저는 동의를 못하겠어요. 그 지지자분들도 그걸 가지고 조국 장관을 지켜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오히려 그걸 더 어렵게 만들 수도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조 장관 문제가 걸려버려서. 네.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사실 원론적으로는 이창원 대표가 하셨던 얘기 장관으로서 이왕에 잘 했으면 좋겠다. 이게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기대가 안 듭니다. 힘이 다 빠졌고 이 악플은 아직까지도 안 달리고 있어. 조국한테 신세 져놓고 김수민이 배은망덕하다고. 이 악플은 끝끝내 안 달리고 내가 있는데 달아야겠다. 제 개인적으로 마음이 좋을 리가 없지요. 그렇죠. 사실은 그 없었던 것도 이제 벗어났어요. 워낙에 너무 제가 이제 실망을 했고 이제 위법 여부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명백백하게. 근데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까지 피해자였고 위법이 없다. 이거는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고 뭐 다음 주쯤에 검찰 수사 윤곽이 더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저는 사실 답답했던 건 조 장관이 아니라 인터넷 댓글 등등에 네. 달리는 그런 여론들이죠. 문화들 네. 그런 것들이 많이 갑갑했는데 이번 기회로 어느 진영이 됐든 간에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그 사람들이 앞으로의 시민사회와 정치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요. 약간 손학규 논리인데 손학규도 마찬가지. 좌우에 어디에도 가지 않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중도도 마찬가지고. 7공화국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야기 듣고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이거 왜 자꾸 얘기가 길어져. 그 자유한국당 네. 쪽에 뭐 이 관계자들과 만났을 때 네. 그런 이야기했어요. 삭발하는 저 국회의원들도 또라이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의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또라이들이지 네. 당연히. 자유한국당도 또라이다. 네. 근데 조국 장관 지지자들 가운데 스스로 진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내세운 논리를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네. 이 정도 문제가 드러나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진영만 바뀌니까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이 상황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 저는 김순 평론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준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진영에 국한하지 않고 그래야지 자유한국당 내에 쉽게 말하면 또라이들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진짜 보수주의자들만 남아서 정치의 파트너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라도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그렇지. 된다. 몰아내서 한 군데 묶어줘야 또 천용길이 좋아하거든. 어디 묶어줘야 돼? 우리 공화당에. 저는 올 가을에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질 거라고 보고 당장에 제가 음모론 같은 거 안 들먹여도 패스트트랙 국회의원들 위반한 거 있잖아요. 폭력적으로 막다가 네. 검찰이 그것도 수식이 돼 있습니다. 네. 경찰이 하던 거 검찰이 빨리 넘기라고 해서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아까 중도는 어쩌고 손학규 얘기 나왔는데 바른미래당은 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전방위로 까질 거다 이번 연말에 연말까지 전방위로 까질 거라고 보고 나쁜 놈들 다 날라가고 연말에 기분 좋게 술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타 수민이 되었군. 네. 해야 될 얘기에 약간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지만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대구 지역 출마자에 대해서 총선 전망을 했었죠. 총선 전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북 지역으로 네. 옮겨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